Good morning, Vietnam! 네, 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되게. 이제 방송 이러면 한 달 만에 하나? 또?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 꽤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방송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 방송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댓글을 또 읽어드리고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네? 네, 오늘 날짜 10월 30일,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시간이 진짜 더 빨리 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참 손살같이 간다. 벌써 올해가 다 지났다.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식상한 멘트긴 한데, 하여튼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인생을 1년밖에 안 산 신생아에게 1년은 산 만큼을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제 평생인데, 그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게 참 그렇네요. 그래서 어제, 뭐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아, 네, 요즘 뭐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사업은 또 그렇게 번창하고 계시다고, 지금. 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번창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다들,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이 드네요, 진짜. 어떻게 사장님은 베트남에서 신혼생활과 어쨌건 새로운 직장 생활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신혼생활 잘하고 있고, 직장 생활은 다니고 있죠. 사실 다니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게 참, 이게 위기가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경기가 사실 안 좋죠. 저희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죠. 네.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베트남이라고, 어느 나라라고, 사실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저렇게 작정하고, 금리 올리고, 이제 깽판 치면은, 깽판이라 하긴 그렇지만도 하여튼, 저런 깽판이지. 저지, 어,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걸 한국이라고 피합니까? 지금 중국이라고 네.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이제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본사 네. 통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체감을 드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좀 확실히 경기가 좋진 않다. 코로나가 음, 심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대비를 해도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 해가지고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기업들. 물론 오프라인 상점을 낸다든가 이런 자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많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 느낌상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경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 것 같아. 경기는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돈을 쪼이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 타격을 받고 사실은 직장인이라는 게 어떻든 간에 물건을 팔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누워서 음, 이 그거는 근데 확실히 시장 경기가 축소된 거를 뭐라고 회사에서 못하지 않나? 그걸 그, 뭐, 당연히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알바입니까? 요즘 있지 않습니까? 알바노 요즘에 젊은 사람들끼리 많이 쓰더라고. 알바가 아니죠. 회사는 윗사람들은 알게 뭡니까? 내가 임원을 달려면은 쪼아야 되는 거고, 내가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쪼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와중에서도 또 히트 치는 제품들도 있고 잘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사실은 일적으로 좀 힘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일이 아닌 데는 네. 하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신처럼 이렇게 경기를 조금 타지만 좀 덜 타는 걸 하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 안 좋아도 커피 한 잔 해야 될 거 아니야. 미팅 하려면 커피 한 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취급하는 게 이제 사운드 관련 제품이다 보니 이건 좀 사치품에 가깝죠, 사실은. 아, 그렇지. 완전 사치품이지,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경기 타격을 바로바로 받거든요, 사실은. TV는 필수품인데 사운드는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당신 집에 사운드바 있어요? 없잖아, 없습니다. 딱히.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하면 좋죠. 하면 좋은 거고, 사면 좋은 건데, 아무래도 영양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받는 제품이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야 어떻게 넘어가는 건데, 이제 사실은 내년에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년에 제가 이제 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 좋은 얘기는
방송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황 얘기.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뭐 언제나 한번 들어오신답니까? 12월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같이 옵니까? 와이프랑 같이 가야죠. 내 동생 결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럼 12월에 비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비자는 마무리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나? 내가 와이프 비자 만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와이프 비자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언제 이제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와이프가 친구랑 여기 지금 어디냐 저기 싱가포르 놀러 간다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 3일 네. 정도. 3일 정도 여행 간다고 비행기표를 끊었죠. 갔다 와라. 친구랑 재밌게 한번 가고 오라고 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없네? 뭐가 없습니까? 비자를 한다고 여권을 맡겼으니 네. 없는 거야. 네. 다음 주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 2주 출국을 해야 되는데, 보통 비자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네. 대만 쪽 당자 하시는 말씀이. 네. 네, 그걸 여유를 두고 했죠. 물론 뭐 미리 예매를 하긴 했었는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뭐냐니까, 그게 네. 없는 거야. 비자가 없는 거야. 네. 여권이 없는 거죠. 와이프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관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네. 도움을 주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베트남 분인데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전화를 받더니만 네. 접수번호 알려주시면은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호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틀 뒤에까지 연락이 없으시길래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만 그래서 뭐 그 영상과 영사님 아니면 대사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대. 그래서 제가 일주일도 안 걸려서 비자를 4일 만에 만들었지.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여행을 갔다 왔고 그 비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한국 것도 갈 수 있는 그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뭐 신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와이프네 그 회사 같은 정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실은. 네. 이제 그 뭐 와이프 회사 같은 경우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계 금융 그치. 그것도 뭔가 어떻게 보면 입증되는 뭐 맥킨지 그런 그 엄청 거대 기업은 아니고 거대 기업이죠 사실은. 그 일본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 신분도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뭐 계좌 조회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러니까 낼 때 와이프가 지금 주부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비자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양양하고 베트남이 직항이 열렸었잖아요. 알죠. 근데 지금 그게 또 어제 들어보니까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찾아보니까 100명 도망갔잖아요. 100명이 도망갔다고. 100명이 도망가가지고. 근데 이게 그 뭐 관리 방식은 그런 거지. 무사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강원도에서 자기들 좀 돈 좀 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2023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24년 강릉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15일 동안 패키지 상품으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해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나도 바로 드는 생각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 오기 그렇게 힘들고 비자 받기 힘든데 양양을 열어줘. 제주도는 그래도 괜찮아. 섬이거든. 제주도는 섬이라서 도망 못 가요. 제주도는 도망가봐야 안 되거든. 전복 아니면은 한라봉 농장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근데 양양을 연다 그래가지고 양양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점프 뛰면 어떡하냐.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와이프도 그 얘기 듣더니만 부러워하더라고. 사람 100명이 도망갔다고. 그 베트남 뉴스도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베트남 뉴스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분들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불체는 잘못된 건데 야 브로커가 누구냐. 100명이 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느낌상 100명이 와서 100명이 다 도망간 거거든 이거. 브로커가 누구냐.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브로커가 이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내가 봤을 때는 300명 400명 1000명 여행 와가지고 100명 도망간 게 아니야 이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진짜로 10명이 와가지고 100명이 도망갔어 이거는.
계획적인 이거 단체. 사실 그거야. 이거는 그 계획한 거야. 사실 이거는 당신 알듯이. 네. 궁금한 거죠. 누가 과연 이런 브로커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국적인 일을 성사를 시켰나?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저희가 정식으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도 점프 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열어주면은 이거 뭐 지정된 호텔에 체류하라고 해도 거기 뭐 감옥처럼 감시할 것도 아니고 자다가 밤에 친구가 데려와가지고 태우고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거. 그렇죠. 진짜 뭐 알 게 뭡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네. 사실 이런 건 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예. 그 베트남 바이어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한국에서 전시회나 행사들을 하는데 베트남 바이어를 부르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그럼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보내주려고 하면 뭐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초청하는 기관의 그런 뭐 3년간의 이런 그 저희 뭐 재무제표는 아니고 뭐 납부 내역 증명서 보내야 되고 대표자 신분증 보내야 되고 뭐 신원 보증서라는 거 써줘야 되고 막 복잡한 게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해도 비자가 제때 나올지 안 나올지 막 가슴 졸이면서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최근에 이제 양양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오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듣고 아씨 그러면은 뭐 복잡하게 추청하는 게 아니라 양양으로 비행기 태운 다음에 거기서 내가 태우러 갔다 태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해를 하시는 게 네, 한국에서 이게 뭐랄까 그 매번 불체자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리잖아요. 불체자 이야기가 음, 들리니까 이제 음.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이거 뭐 한국은 비자를 받기 쉽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사실은. 근데 네. 아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한국이 힘든 나라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풀어줬다가 참 뭐 그래 됐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 참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갈 때 이게 뭐 편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불편한 게 관광 비자 15일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 한 달 살기 뭐 여행 뭐 넉넉하게 많이 가시는데 이 15일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베트남이 왜 15일밖에 안 주냐? 근데 그것도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배려해 준 거지. 원래 이 상호 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상호 뭐 이런 거 상호주의가 있어가지고 상호주의가 사실 있는데 한국은 베트남 사람 입국하기 더럽게 빡센데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 들어오게 빡세게 하면은 본인 손해니까 이걸 뭐 그래도 15일로 제한을 한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고 뭐 사건 터졌고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이거 뭐 그분들 뭐 도대체 언제 들어오나 사실 궁금한 거지 이제 그렇게 네. 그 불체로 한 10일이란다 100명씩 도망가면은 그분들은 그 도대체 몇 년을 머무르려고 그걸 하는 건가? 그 사람들 가서 뭘 할까?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 그 사람들 뭘 하나 가서 도대체. 근데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오진 않았을 거고 불체한다고 하면은 뭐 이미 정식적인 입국 경로를 통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미리 음, 불체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경로나 루트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분명히 뭐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요즘에도 뭐그 마약. 마약 딜러인가? 뭐 마약도 요즘 한국 요즘 마약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 베트남도 네, 그렇고 베트남도 요즘 보니까 마약 뭐 얘기 많던데.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참 한국 사회에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자꾸 출산율도 줄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다 보니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음, 그거 참 어렵대요. 일본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대. 들어보니 무슨 문제입니까? 일본에도 사실은 뭐 워낙 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일본 같은 아, 경우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 아니죠. 그 동남아에 있는 분들 이제 노동자로 많이 받아들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네. 필리핀, 태국, 뭐 어디냐, 베트남 이런 국가에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사고를 많이 친다 그러더라고. 특히 뭐 들어보니 베트남 깽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요즘에 많이 화제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네. 깽단이 많대. 베트남 음, 깽단들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 야쿠자랑 다툼이 잦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본 것 같은데. 마피아는 근데 확실히 그러잖아요. 저기 그 유럽 마피아 아니면은 이탈리아 아니면 베트남 마피아.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베트남도 세력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요즘에 안 그래도 어제 뭐 그 저녁에 뉴스 보니까 할로윈에 사고 많이 났던데 혹시 뭐 청취자분들 뭐 이렇게 다치신 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자고 일어나니까 굉장히 굉장히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딴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없고요. 뭐 음. 저기 저희 지난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이게 그 투자자 공개 모집 방송 좀 많은 아, 분들이 좀 이 방송은 그 다음 방송 다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이겠지만 많은 네,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제가 조만간에 뭐 11월 달, 곧 11월이면 이제 내일 모레니까 11월 달 아니면은 늦어도 12월 초 중에는 베트남에 한 번 더 갈 일이 있어서 그때 또 그냥 뵙고 인사드릴 계획이 있고요. 일단 서두는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써도 이 정도면 되나? 몇 분 정도 했죠, 지금? 저희가 서두를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베트남에, 요거는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요즘에.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또 뭐,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기업인들 숙청과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부정부패 관련해서 여기도 네. 많이 쪼고 있어가지고, 음, 요즘에 그 세무서에서 뒷돈 안 받는다, 세무감사 나와서. 베트남 세무감사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돌아요, 지금. 지금 여기 넘버3 하시는 분이 지금 그거잖아. 여기 옛날에 베트남으로 치면은 국정원 안개부 출신이라 가지고 지분 정보들이 많대.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트남에도 보면 기업들이 베트남 주식하는 분들을 아실 건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전 있던 기업들이. 음, 그분들이 이제 뭐 노바랜드가 FLC 같은 기업들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때리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도 이제 기치 걸리는 게 뭐 중국과 비교할 만하죠. 사실 뭐 중국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부정부패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음. 농반 진반으로 그런 까지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요즘에 세무조사 나오면은 돈도 안 받는다 베트남 공무새들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발전하는 거지. 더 좀 문화 사회 이렇게 지성인들의 사회로. 물론 뭐 이게 우리 또 시진핑 아저씨 한 것처럼 이런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게 이제 뭐 위에 그 아저씨들의 이제 뭐 정치적인 권력 그 강화. 권력 강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관련해서 와이프랑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와이프 말은 알바냐는 거야. 알바노. 음, 알바냐. 음, 알바냐. 왜 알바냐. 아니 뭐 어차피 그 자리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네. 그럴 거면은 우리 대신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은 날라가면 통쾌하거든. 아, 그치. 정치자 공작이건 뭐든 관심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그 자리에서 못 먹으면은 남이 먹는 거 배 아팠는데 음, 날라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 앞에 보면은 교통경찰들이 그 롯데 앞에 있잖아. 롯데 사거리에 교통정리를 그쵸. 아침마다 해요 요새. 어,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일을 해. 교통경찰들이 옛날처럼 골목에서 오토바이 잡아가지고 돈 받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일을 하더라고 아침에 관공서 애들이 뭐 좋은 의미가 아닌가 사회적으로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뒷돈 받던 음. 뒷돈을 안 받고 안 하던 일들을 하고 보통 이제 교통경찰들이 굉장히 야비한 위치에 서가지고 사실은 교통경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는 게 없거든. 사실은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공안경찰들이나 이런 애들은 일을 하잖아. 걔들이 범죄도 잡고 그쵸. 뭐 있지 않습니까? 뭐그 문제되는 사람들 잡는단 말이야. 근데 사실 교통경찰들은 별로 하는 게 없거든 여기서. 음. 그냥 돈만 듣는 게 다인데 뭐 걔들이 요즘에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 뿌듯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베트남은 그렇다는 건데 혹시라도 이거는 뭐 어차피 저희가 오늘 관련 주제는 아니고 하니까 네. 다음에 뭐 좀 시간 되거나 기회 되면 좀 더 길게 하는 걸로 하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갑시다. 요즘. 그쵸.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겁니까? 저희 오늘 그 뭐 그냥 저희도 뭐 투자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제가 투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요식업 F&B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네. 왜 안 되는지 뭐 이와 관련된 유사 주제로 사실은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했죠 방송에서. 근데 이번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예,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랑 뭐 큰 틀에서는 또 비슷하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또 F&B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특별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현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거주했던 사람들의 그냥 노가리다.
또 가지고 뭐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또 그 뭐랄까 그거는 계속 사실은 매년 매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바뀌다 보니까 요즘 2022년도 트렌드는 어떤지 저희가 뭐 방송에서 다른 걸로는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떤 겁니까? 우리 예전에 뭐 예를 들면 그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그 회사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트렌디한 그치. 짜짜잉집 이런 것도 이런 거 있었고.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트렌드거든. 베트남은 지금 트렌드까지는 아닌데 요즘에 그거 많이 생기더라. 그 뭐냐 딸기 음료 딸기 음료가 뭐가 있나요? 딸기 음료가 있습니다. 요즘 딸기 음료가 뭐냐면은 그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딸기를 설탕에 절여가지고 그걸로 차를 음. 만드는 거예요. 달달한 딸기가 아, 들어가 있어. 베트남 어. 사람들이 뭐 저번에 우리 요식업 방송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가 되게 비싸고 딸기 되게 고급이죠. 예. 물론 뭐 달랏 이런 데서 나긴 하는데 사실은 한국 딸기를 많이 먹고 두 번째가 달랏에서 딸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비싸요. 그게 뭐 쉽게 뭐 비싸고 맛이 일단 있지 않아. 크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봤을 음. 때는. 그리고 근데 그게 뭐 제 입에만 맛이 없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 입맛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한국 딸기를 먹어보면 확실히 맛없는 걸 아는데 모르면 딸기 맛이구나 하고 먹을 수 있긴 근데 하죠. 그 예. 비교군이 음. 알다시피 여기 다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망고 먹고 야 여기 베트남산 멜론 이런 건 진짜 맛있더라. 얼마 아, 전에 와이프 맛있지. 그 뭐 일본 멜론 종자 이런 거를 베트남에 가지고 와가지고 키운 네네. 롯데마트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멜론 그런 거는 진짜 그 일본 멜론 맛이 나. 네네. 그런 거를 과일을 드시다가 딸기 먹으면 좀 심심할 거거든, 사실은. 그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요즘에 보니까 딸기 음료수 관련해서 많이 생기더라고. 네네. 물론 뭐 잘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2022년도 지금 뭐 다 지났고 23년도가 돌아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잘 되는 식당, 잘 된 식당, 뭐 왜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게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어떤 뭐 그 거시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여기는 왜 잘 된 것 같나?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풀린 게 맞는 게 일단 지금 2022년도 이 시점 기준으로는 네. 하노이 기준입니다. 물론 뭐 시골 동네는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네. 파인다이닝이 엄청 많이 생긴다 요즘에. 그 파인 다이닝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죠. 파인 다이닝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그 정확한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안 파인 먹어봐가지고. 다이닝은 양질의 음식이 격식을 갖추어 제공되는 비싼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한 양식이라고 하네요. 즉, 질이 좋은이라는 파인과 정찬을 다이닝 뜻하는 다이닝, 다이닝은 말 정착이 그대로 비싼 식사, 고급 식사를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코스 요리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한 거 아닌가? 코스 요리 좀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아, 대부분 그러네, 그러네. 나오는. 찾았습니다. 예. 파인 다이닝의 특징, 일정 수준의 격식을 갖추는 것이 일반, 고급 식당에서 뭐 이거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그렇죠.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질의 재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그 음식 예약이 한계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다. 세 번째, 풀 서비스 코스 요리로 제공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오고, 그래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느낌상으로 판단하는 파인 다이닝은 네, 프랑스 같은 그 코스 정찬 요리를 네, 더 좀 대중화가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매니악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물론 뭐 베트남도 와보셨겠지만 코스 요리집은 많습니다. 프랑스 코스 요리 이런 거는 왜냐면은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랑스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네, 사실은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식당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기도. 그리고 네, 네. 포항길 가셔보시면은 뭐 한 끼에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식당들이 사실은 제법 있잖아요. 사실은 그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식당들도 있고 뭐 당신도 알 거 아니에요. 또뭐 손님들 오시고 하면은 그쵸, 몇 그쵸. 번 네.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네. 네. 마침 또 제가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야. 이번 달 초에 베트남 갔을 때, 네. 그, 채식으로 된 그런 파인다이닝 식당에 갔다 왔어요. 음, 가격이 88만 동이더라고. 그건 파인다이닝은 아니죠. 88만 원이면 1인당. 더 비싸야 돼. 요즘엔 아니, 뭐, 근데 되게 그 고급 식당에서 고급스럽게 코스로 나오면서 항상 나올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런 파인다이닝 느낌이었어. 근데 싼 걸로 시켰는지 베트남에서 88만 동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는 88만 동이 아니고 음.
이제는 여기는 이제 400만 동짜리 먹는다니까 애들이. 아이고야. 그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당신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코스 요리들은 사실은 제법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프랑스 식당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당도 하잖아요. 40만 동, 네네. 80만 동에서 뭐 100만 동 언도를 해가지고 근데 하는데 여기는 채식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여기 채식당이 왜 많냐면은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 불교 많이 믿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 채식 먹는 날이 있더구만. 아, 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와이프랑 와이프 친구들이랑 채식 뷔페를 갔는데 뭐 비싼 건 아니에요. 한 끼에 7,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5,000원짜리 네. 가봤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냐라고 하니 얘기가 다들 불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약간 영향이 있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불교를 믿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1년에 음, 뭐 한두 번 정도 채식을 하는 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채식당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동네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베지터리안 고급 식당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그 뭐라 해야지? 그 차이, 차이집이 양차이집이라고 해서 그냥 채식집이 많아가지고 네.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채선당 이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샤브샤브 채선당. 아 근데 내가 요즘 샤브샤브 집을 가보면서 그 샤브샤브 집은 사실 그 베트남이 더 잘 돼 있죠. 알겠죠? 아, 얘는 이 근데 러우 문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건 맞는 것 같네. 이게 러우를 먹는데 이거를 굉장히 정갈한 채식과 함께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채식 그 집에 채식이 아니라 그 뭐지 샤브샤브 집에 갔더니 음, 너무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게 부족하게 돼 있더라고. 베트남의 키치키치 아주 키치키치. 알죠, 알죠, 알죠. 키치키치는 이게 공간 활용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 1인으로 샤브샤브인데 이렇게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회전초밥 느낌으로다가 돌아가는 걸 건져가지고 해먹게 해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여기는 공간 활용이 너무 좀 불편하다. 1인 샤브샤브 집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일단 말씀드린 요즘에 베트남에 많은 게 파인다이닝이 많이 생기고 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다들 그래요. 뭐 여기 사장들이 이제 그 뭐 영국이라든지 뭐 영국은 아니 영국에서 음식을 배울 일은 없으니까 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유학 갔다 온 젊은 사장들이 한국이랑 똑같이 내요. 한 끼에 15만 원씩 받고 음, 빵 게임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상한 위치에 가게를 내거든. 네, 그래갖고는 이제 SNS 이런 걸로 홍보 다 때린 다음에 네, 이제 보면 한 끼에 막 8만 원, 8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씩 받아. 300만 원씩 받거든. 네. 그런 거 식당을 내는데 부킹을 할 수가 없다. 야,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세상에 참 돈이 많이 풀리긴 했구나. 이 부자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요즘에 베트남은 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오마카세 이런 것도 지금 좀 제법 생기고 있고 하노이 쪽에. 어떻게 그 얼마 전에 파인다이닝 집은 좀 가봤습니까? 안 15만 가봤죠. 원짜리. 제가 뭐 한 끼에 15만 원을 주고 먹을 거면 한국에서 밥을 먹지. 굳이 내가 베트남에 그 얼굴 모르는 사람 음식을 먹진 않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부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되게. 예약 진짜 막 3개월씩 차 이런 거 보면 네. 다들 도대체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겼냐면은 이거 뭐 이봉제 소스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베트남에. 아, 그쵸. 베트남 여성의 여성의 날이라 날이었죠. 가지고 이제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여성의 날이니까. 형수님이랑 여기 식당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노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파인다이닝이 퉁이라고 지금 저기 호안캠 쪽에 하나 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사람이 잘 돼, 장사가. 거기서 칵테일 파인다이닝을 만들었더라고. 어, 칵테일을 5잔을 줘, 한 사람당. 네. 8만 원이야, 칵테일이. 아, 그러니까 칵테일만 5잔을 마시는데 8만 원인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음식을? 칵테일을 주는데 칵테일과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맥주 예를 들면 마른 오징어 뭐 이런 거 주고 마른 오징어 주진 않지만 훈제 연어 그러니까 이런 거 주고 그치 새로운 그치 칵테일이 나올 때 새로운 안주거리들이랑 같이 나오는 거 그치 그런. 그게 5개 정도 코스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음, 6개 다. 음, 근데 둘이 가면은 그게 그냥 10만 20만 원을 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음. 와이프랑 하다가 뭐 예약도 안 되고 사실은 여성의 네. 날이니까 전화도 안 받아 걔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가. 여성의 날엔 식당 예약이 진짜 힘들어요. 회식도 어, 맨날 해야 되고 뭐 가족들끼리 다 그렇죠. 예약 잡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고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아무리 뭐 베트남 그래도 뭐한끼 밥도 아니고 술상으로 15만 원, 2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베트남 요즘에 뜨는 게 그거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일식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 오마카세 잘하시는 분 여기 오면 돈 벌 것 같기도 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국에 요즘에 뭐 일본만큼 오마카세들이 많이 실력이 늘었잖아요. 사실은 아, 식당들도 많이.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호 쪽 이런 데는 이제 하나둘씩 이제 카세들이 가게들 생기기 시작하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인마 이런 데도 보니까 한 끼에 한 8만 원대 해서 막 한 정찬 비슷한 거 이렇게 파는 가게들이 생기더라고 지금. 그건 이제 비단 어,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 뭐 어. 몰랐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많군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어요. 올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마 지금 그게 아마 이 트렌드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따라갈 네. 거고.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한국이랑 뭐 트렌드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음. 음. 이게 뭐 한국만의 트렌드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다이닝과 이제 좀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들이 이제 전세적인 트렌드다 보니 따라가는 건데, 베트남도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진짜 칼같이 반영을 한다라는 걸 일단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타겟이 굉장히 고급 타겟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을 때 하노이 인구가 우리가 보통 몇만 명 잡을까? 그 메트로 타 하노이. 천만 잡읍시다. 보통 뭐 아니 900만. 그거는 저기 하노이가 아닌 데까지 하노이로 쳤을 때 얘기인 거고,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는 하노이는 허황기엠, 그래 멀리 가면 이제 롱비엔 건너가지고 그 음, 정도부터 이제 딱 그 스마트 시티까지, 그러니까 하노이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치면 그렇게 되겠, 하노이를 봤을 때는 한 300만 명, 400만 명 될까? 되겠죠? 그 정도 넘지 않아요?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런 파인 다이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이제 상위, 예를 들어서 그래, 하노이 전체로 봤을 땐 상위 1%. 그렇죠, 그렇죠. 상위 1, 2%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 상위 1%면 먹을 수 있지. 축구를 먹죠. 어느 나라든 상위 네. 1%는 파인다이닝이 뭐냐 더한 것도 먹죠, 사실은. 그때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예전에 그 베트남 부자들이 먹는 식당 가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네. 밥 먹고 안다니까, 진짜 아직까지도. 그게 몸에 아니, 좋다고. 그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어, 저희가 한식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렇죠. 이 파인 다이닝이 타겟팅 하고 있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의 상위 1%, 약 10만 명 정도, 그냥 뭐 어림잡은 수치인 거죠. 대략적으로 10만 명은 그렇죠. 먹을 수 있지 식 계산에 않겠나. 따르면 10만 명 정도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덜 가난한데, 뭐, 아무 쓰면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하면 뭐 30만 명, 40만 명까지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한식당이 타겟으로 하는 인구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10만 하노이 명. 기준으로 1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맥스, 잡죠. 예. 맥스 10만 명? 10만 명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타겟이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파인다이닝이라는 매우 고급 식당. 근데 그거는 이미 다른 바리에이션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고급화된 걸 하는 건데, 그 10만 명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10만 명을 타겟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분식집이라고 한다면은 10만 명이 다 타겟팅이 될 수가 있어. 김밥 천국은 모든 사람을 타겟팅 할 수가 있죠. 뭐, 그렇죠. 김밥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 먹겠죠. 아니, 그쵸. 근데 김밥집 가가지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네럴한 타겟팅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한식당에서 모험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모험을 간다고. 그치?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해물탕집. 그렇죠. 아, 아, 그러면은 그 10만 명이라는 한식 전체 타겟팅 중에서 그 해물찜을 좋아하고 아구찜을 좋아하는 전문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가 타겟팅으로 바뀔까라는 그렇죠. 걸 봤을 때는 이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의 음식의 전문점이 생겨날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읍이나 면 같은 단위에서 뭐 이런 뭐 어떤 특정 요리 장어구이 전문점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걔네들은 뭐 장어구이도 그렇죠. 팔고 무슨 삼겹살도 팔고 다 파는 식당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맞습니다. 생기려고 하면 최소 한 30만 명, 50만 명씩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되게 그런 마이너한 특정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뭐 오늘 방송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내가 이프로님한테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인트로를 맞습니다. 깔은 거고요. 이게 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게, 일단, 다시 그 얘기를 내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아, 정리가, 그래? 일단은, 뭐, 하여튼 파인다이닝이 트렌드고, 이거 뭐 한국 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베트남 사람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이 한식 파인다이닝 정도는 한번 해볼 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식 파인다이닝은 대부분 그거잖아. 뭐 회 아니면은 고기인데 한우를 들여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여기에. 쉽지 않지. 예. 근데 또 베트남 소를 써가지고 뭐 미국 소를 써가지고 그 맛이 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이제 요식업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걸로 일단은 뭐 처음에 서두를 깔고 가고 싶네요. 사실 이게. 예. 음, 그래서 일단 뭐 생각보다 이 부자들이 지금 돈을 쓰더라. 그리고 네. 돈이 제법 있더라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뭐 베트남이 지금 최근 트렌드가 그렇고. 예. 아 근데 요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얼마 전에 회식해 보니까 음. 진짜 회는 안 먹더라. 그 지금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좋은 횟집을 갔거든요. 한식당을 얼마 전에 회식을 하면. 제주 뺑뺑.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뭐 그런 식당이에요. 하여튼 그게 가봤는데 네. 야 베트남 직원들 그래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 치고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아요, 사실은. 뭐 네. 얘들이 일식을 안 먹어 밖에서 스시를 안 먹어 초밥 안 먹어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도 막상 가서 횟집 가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 그게 그 입맛에 안 맞는 거지? 거야 그냥 아직까지도. 음. 이제 그런 거는 좀뭐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한식으로 파인다이닝을 만들면 좀 그런 게 문제일 건데 네. 그런 거 제외하고라도 뭐 염두에 두시면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한식으로 파인다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건 한식 코스 요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한식 이제 뭐 가지고 나오고. 일단 기술은 없는데 뭐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 보통 뭐 죽 하나 내고 보통 전체 요리를 해가지고 음. 한국식으로 한다면 보통 근데 고기를 하면은 아마 한우를 못 쓰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도 그러니까 딱 그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처럼 딱 그릴로 네. 해가지고 딱딱딱 고기 구워주고 또 음. 여기 애들은 또 술 좋아하니까 뭐 전통주나 와인 같은 거 페어링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음.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생각에. 이거는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식당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한국에 있는 그런 오마카세, 그런 한식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를 하시는 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가능하죠. 제가 카운터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네. 그쵸. 저기 창업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프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 드리는 음, 거. 요즘에 드는 거는 많이 생겼다. 네. 파인 다이닝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나? 두 번째, 한식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한식을 많이 먹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는데 안 그래도 당신이랑 이 방송 찍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몇몇 특정 식당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베트남 사람들한테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 그쵸. 타겟팅을 베트남 사람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그게 번째가 이제, 뭐 당신도 잘 알고 하노이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미트 플러스라고 고깃집 음,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요즘에 진짜 엄청나게 가게 많이 지금 지점을 늘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쵸.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 되는 식당들이 보면 한 베트남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잘 되는 식당들이 두끼 떡볶이 보통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쵸. 뭐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잘했다. 네. 라는 건데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 안 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트 플러스 같은 식당들은 진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요즘에. 그리고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식업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아마 그 집 사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한국 들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러겠죠? 예. 사실은 미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당신 집 앞에도 있고 지금 다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있고 그쵸. 장보에도 생겨 있고, 오래전에 그렇죠. 생겼죠? 잘 알잖아요. 근데 예. 장사 잘 돼요.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네. 많은데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뭐 그분이 잘하시니까 그렇겠지만도 그러니까 한식당을 낸다고 하실 때 너무 그렇게 그 뭐랄까 그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든다랍니다. 네, 제 생각에. 네. 그 두 번째가 뭐 그분이 내신 것도 물론 뭐 그 식당만 잘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식당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또 베트남이 잘 되는 게 그거 곱창집이 엄청 잘 돼요. 이 네. 소곱창집. 그쵸. 그 한인타운에 있는 소곱창집 저녁에 가보면 베트남 분들이 제법 많이 와. 우리 음, 생각 이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소곱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사실 잘 모르셨을 건데 베트남 사람들 소곱창을 많이 먹어요. 음, 롬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구워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좀 생소한가 봐. 네.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베트남 사람들이 겉에 삶아 먹었는데 삶은 음. 거보다는 무조건 구운 거보다는 튀긴 거 맛있죠. 굽거나 튀긴 그죠.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먹는 뭐죠, 그 소곱창 같은 경우는 순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네.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능맘이라든지 장에 맘도에 특히 맘도에 많이 찍어 먹더라고. 그 장으로 네. 찍어 먹는 게 대부분의 음식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요즘에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뭐 내가 봤을 때 장사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위치 봐서 베트남 사람들 위해서 가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베트남에서도 소곱창 구이집이 있거든요. 가봤어요. 네. 안 싸. 소곱창 비싸. 어, 여기도 비싸. 네. 한국만큼 그렇게, 한국 소대창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여기도 네.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야, 나도 뭐, 그 뭐냐, 되겠구나. 베트남 한국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 뭐 음식 맛있게 내면은, 거기서 뭐, 1인분에 1만 원 더 주더라도 사 먹겠구나. 음. 건데, 이제 좀 그런 것도 만약에 좀, 이제 그,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장사를 내실 때는 좀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이건 그렇게. 그냥 그 제 궁금한 건데 삼겹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냥 고기 잘라놓은 거를 불에다가 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겹살은 대표적인 코리안 푸드 하나로 여겨지는데 뭐 서양은 그렇다고 치고 베트남에서도 그냥 삼겹살 돼지를 잘라가지고 구워 먹지를 잘 안 했나? 보통 보면 그러니까 그거 마가린 넣어갖고 막 먹는 그런 구워 먹는 건 있었는데 나도 좀 궁금하긴 했어. 예전부터 왜 한국 사람은 삼겹살, 그렇진 않거든. 한국 사람은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식이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음식들이 예를 들어 삼겹살 이거는 그냥 고기를 잘라갖고 구운 거고 맞아, 맞아. 백숙 그거는 그냥 근데 닭을 물에 삶은 넣고 삶은 건데 맞아, 맞아, 뭐 맞아. 미국 사람들은 닭을 물에 넣고 안 삶아 먹었나? 뭐 칠면조 삶아 먹었잖아. 그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직도 지금 이제 궁금한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지 않은 부분인데 베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거를 제가 베트남식에서 먹었을 때는 그 마가린이나 뭐 이런 버터 이런 것들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구워 먹는 거여서 신선하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간단하게 소금을 찍어 먹는 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었는지도 참 아직까지도 저도 의문이긴 한데, 이거 진짜. 예.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건 아마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베트남 사람들도. 아, 구워 먹죠. 그러니까 많이 구워 먹었을 것 같고 음. 곱창이라는 것도 먹으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 삼겹살집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막 엄청 잘 되면서 하는 식당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참수 잘 되네요. 잘 돼요, 잘 돼. 베트남 사람 많이 와서 먹습니까? 또 뭐 요즘 또 이것도 뭐 있는데, 저기 어디냐, 저 중화 가는 길에 그 응, 진로포차라고 그거 아마 진로에서 운영하는 것 같던데 응, 그걸 딱 안에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은 그냥 선술집처럼 꾸몄어. 우리 그 옛날에 그 뭐냐 그 그 양철 응, 책상 갖다 놓고 응, 알지 않습니까? 그 고기 구워가지고 중간에 화로 갖다 놓고 응, 응. 그 약간 그 뭐냐 아씨 그 드럼통 잘라놓은 느낌 나는 그 알잖아요. 네네네. 그 네, 우리 카페 하나씩 있었던 그런 느낌 나는 식당을 냈는데 응, 거기도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베트남 응,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응, 그래서 고기도 잘 됩니다. 한식 고기. 응, 요즘에는 그래서 한식당들이 잘 되는 가게들이 보면은 물론 뭐 미딘 중화에 계시는 한식당도 잘 되지만 네,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잘 되는 가게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거 잘 됩니다. 거기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전에 진짜 한번 생각을 했었어. 고기를 구워낸다는 게 기술인데 기술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치. 그냥 꼽는 건데. 나도 돈이 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 좀 험불하게 해가지고 응, 식당에 하나 해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아,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게 한국 사람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 내 네,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그 중화에 있던 식당들 있잖아요. 뭐 안 되는 그 고깃집들 많았잖아.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베트남 사람들이 다 차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했잖아. 한국 사람들 중화 떠나가면은 응, 가게 이제 매출 안 나온다 했는데 그 자리를 베트남 사람들 다 메꾸고 있어, 지금. 그 중화에는 고깃집이 잘 돼요, 다. 음, 이게 내 생각에 약간 좀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사람 많은 식당 별로 안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응, 한식당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많으면. 응, 근데 또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응, 조선어를 부르고리 쓰면은 응, 조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응,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러니까 뭐 양쪽을 가져갈 수는 없는데
최근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서울곱창 같은 케이스는 그거는 이제 둘 다 가져가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따로 뭐. 근데 주말 오후 근데 이제 그 식당들도 보면 이제 뭐 조금씩 조금씩 한국 사람들이 빠지면은 만약에 그 자리를 이제 뭐 베트남 사람들이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만약에 그 식당 자리를 호떡이 이런 데 낸다 예를 들면 좀 한국 사람들 없는 데 낸다고 하면 베트남 사람들 할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먹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들을 또 뭐 들어보니까 아 그거 뭐 분식점 이런 것도 좀 잘 되는 데 있고 결국은 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당신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화에 있는 치킨집 하나도 잘 되는 게 거기는 놀러 아예 와. 그 베트남 사람 대상으로만 해요 식당 자체를 거의 네. 한국 사람들이 와도 뭐 특별히 안 받고 음. 그리고 안에 보면은 담배도 못 피게 해 어. 식당인데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그거 하라는 거야 그냥 딱 뭐냐 그 베트남 사람들 젊은 애들 모으라는 거야 그렇게 장사하는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식당을 한국식으로 열어도 이미 한류의 그런 문화복음 이런 게 됐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마인드로 했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찾아줄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더 마케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잠재적인 고객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옛날처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전문점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점들이 조금씩 이제 좀 재미를 보는 것 같다. 네. 이런 거 일단은 뭐 말씀. 그 식당 사업을 하려면 그럼 가장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뭔가요? 음식이 맛있어야겠죠 일단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그건 좀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는 좀 안 근데 믿고.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식당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기본적인 아, 거인데 확실한 건 여기도 유행을 많이 타는 국가들이라 가지고 좀 네. 그런 좀 트렌드 같은 경우를 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특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장사는 베트남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식당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도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면 다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게 뭐 그렇죠. 본인이 뜻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걸로 어떻게 이제 매출을 메울 수 있는지 같은 경우를 고려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당신은 식당 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 당신은 식당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빵집도 식당으로 쳐주나요? 빵집을 한다면 당신이 뭘 제일 먼저 고려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빵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지 그건 이제 저도 조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원재료들을 베트남에서 구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사람 사는 나라인데. 아니, 사람 사는 나라긴 한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람 사는 나라긴 한데, 구할 수는 있겠지.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는 있겠지. 구할 수 없는 건 없겠지. 근데 한국처럼 편하게 구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메뉴를 구성을 할 때도, 뭐, 빵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진짜 수천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한 빵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 베이커리를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찾기 쉽지 않거나 아니면 찾았을 때 가격이 매우 비싼 것들은 또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메뉴 구성을 단가가 맞는 것들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뭐 아직 제가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려사항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모두가 얘기하는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될 것 같고, 타겟팅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참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걸 몇 명이 먹을까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음. 몇 명이 과연 이거를 먹나? 과연 몇 명이 이걸 다 먹나? 네. 예를 들면은 빵 이런 거는 뭐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잖아요. 네. 빵이라는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큰 고민은 안 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몫이란 게 먼저 나오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메뉴가 떠오르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어차피 아까도 이 친구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식당 해가지고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자신의 음식이 되게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무작정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네. 특히 또한 전문점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망했어 가게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코다리찜이 하나 생겼거든 미팅에. 네.
코로나 전에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됐을 거야. 그분은 네. 그래서 뭐 어쩌지 해가지고는 가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저는 코다리찜을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네. 결국 얼마 전에 망하셨어 가게가. 그 명태 땡땡 거기인가요? 아 맞죠 맞죠. 어. 그 망한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집 음식이 맛이 없었을까? 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 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먹는 코다리찜이 하나 있잖아요. 저기 이제 냉면 그쵸. 파는 집 코다리 많이 그치. 그 냉면 파는 집. 먹으면 이제 그 코다리찜을 낼 수 있는 티오는 내가 봤을 때 하나야 베트남에서. 하나, 그래야. 한 곳. 네.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코다리찜이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안 먹거든. 음. 그러면은 그 맛은 뭐냐면은 그 식당 하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코다리 하면 거기 한 군데. 분산될 그렇죠. 이유가 없다. 없다. 어. 굳이. 왜냐면 코다리라는 음식이 일주일에 3번, 4번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의 티오는 하나에서 2개가 아니었을까. 음. 라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가게를 보니까 그렇게 되셨더라고. 잘 안 되셨어. 제가 있을 때 가보면은 주말, 뭐 평일엔 안 가봤지만 주말에는 손님들이 제법 꽉꽉 찼었었는데, 물론 뭐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물론 뭐 네. 정확한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전후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식당들을 많이 봤거든 사실 미팅에서. 예를 들어 닭갈비집 이런 것도 유사 닭갈비집이 많이 생겼었어. 그쵸. 닭갈비집은 또 보면은 하나에서 2개 제외하고 다 망했거든 가게가. 네. 그게 티오가 뭐냐면 하나에서 2개다. 닭갈비집 티오도 하나에서 2개다. 음. 그걸 이길 만큼 압도적으로 맛있어야지 이기는데 그렇다고 닭갈비가 파인 다이닝이 아니잖아. 그쵸. 그 말이 뭐냐면 거기서 압도적으로 맛있을 게 없어요 닭갈비가. 음. 닭갈비를 뭐 하면 압도적으로 맛있냐 그래서 닭갈비죠. 말씀을 드리는 게 TO 정해져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한식당들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굉장히 얘기가 재밌네. 그럼 삼겹살집 티오는 한 10개쯤 될까? 그렇지. 왜냐면 삼겹살은 그만큼 많이 먹거든 사람들이. 삼겹살은 그치. 코다리집 먹는 것보다 10배는 더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또 뭐냐면 치킨집 있잖아요. 예. 간단해. 치킨집 많지 베트남에. 치킨 티오가 많거든. 치킨집가 많거든. 치킨집은 그만큼 사람 치킨 많이 먹는 거예요. 어. 그 백숙집 하나 있잖아. 삼계탕집 그쵸. 하나 있잖아. 나머지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백숙 삼계탕은 복날에나 먹는 거고 가끔 먹는 거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삼계탕집 망했나요? 잘 되고 있어 거기. 그러니까 우리 예땡 거기는 이제 거기 잘 말고 되고. 거기 워낙 백숙집이고. 잘 되고, 백숙 말고 삼계탕집 거기 있는 거 잘 되고 있고, K마켓 그렇죠. 앞에. 어. 예. 그게 뭐냐면은 한 개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만 명이 살면은 내가 그걸 한번 먹고 싶거든. 음. 맞잖아. 1년에 10만 한 번은 명이 어, 돌아가면서 가져도 장사가 된다는 거지. 10만 명이면은 돌리면은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장어집 장어집 하나 있잖아. 장어를 거기 그 냉면. 그러니까 어, 장어집도 보면은 하나 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장어는 그런 음식이에요. 우리 장어 당신 암만 좋아해도 일주일에 몇 번 먹어. 한 1년에 번 안 먹죠. 한 달에 한 번 뭐 먹으면 많이 먹지. 또 뭐냐? 또 그거 있잖아. 그 뭐지? 또 예를 들면 또 뭐 있냐? 여기서 내면 안 되는 게 아구찜 이런 거 네. 내면 안 돼. 왜냐면은 마산 땡땡 거기 망했나요? 그렇지. 왜 안 망했어? 왜냐면은 아구찜이라는 음식 당신 1년에 몇 번 먹어? 1년에 한 번 먹거든 그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먹지. 1년에 한 번도 안 먹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하게 내야 되고 그래서 아구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굳이 전문점을 안 가고 거기를 가면 된단 말이야. 거기, 여러 군데 파는 식당들 있잖아요 보면. 그쵸. 그래서 먹으면 돼.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아구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소스 맛이기 때문에. 음. 아구찜을 얼마나 그 맛있게 정수로 뭐 빚어낸 이런 거 없거든. 지금 그 마라탕, 마라샹궈집은 몇 개가 있나요? 2개, 티오 2개 지금 좀 살아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마루집은. 티오 아, 2개. studio 2개, 어. 3개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또 그 이게 학생들이 많잖아. 음. 야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집 앞에 내가 저번 주에 테이블을 하루 정도 갔다 왔거든요. 지금 좀 친구 결혼식 때문에 네. 하루를 갔다 왔어요 결혼식을. 그러면서 내가 집 앞에를 갔는데 갔다 왔어요, 언제? 하루 당일치기로? 당연식을 갔다 왔어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어. 갔는데 우리 집 앞에도 마라탕이 있더라고. 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돼. 네. 그럼 보면 느꼈지. 여기 미딩에 있는 마라탕집 2개는 안 망했구나. 손님이 누구냐? 저희 학교 앞에 집 앞에 고등학교가 많거든요. 음. 전부 다 고등학생이야. 음. 고등학생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소비를 한다는 거야, 마라탕에 대한 음식을.
그럼 여기도 고등학생들 많잖아요. 중학생들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라탕 집 한두 개 정도는 절대 안 망해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마라탕이라는 음식 당신 자주 먹나? 나도 잘 안 먹거든. 어른들은 잘 안 먹어. 거기서 이제 TO를 뭐 3개, 4개를 늘렸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또 이제 의문부고 들은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이제 미팅에 식당을 내시거나 하실 때는 그런 이제 TO를 좀 계산을 하시라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뭐 오늘 한데 양꼬치. 양꼬치도 딱 그거잖아요 보면 물론 뭐 이건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나 이거 지금 내가 근데 그래도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TO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 코리안으로 보면은 TO가 하나에서 2개, 뭐 치킨이나 삼겹살 가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음식에서는 TO가 뭐 3, 4개 되는 것도 확보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TO를 무제한으로 잡으려고 한다면은 타겟팅을 베트남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지 TO를 늘릴 수가 있다. 아니면은 진짜 제네럴한 백반집을 하던가 모든 사람들이 그쵸. 먹을 수 있는 맞잖아요. 약간 저기 그 뭐 어디지? 우리 박 감독이 좋아하는데? 뭐 그런 데들 그런 데 가서 그치. 사람들이 밥은 먹잖아. 점심 먹어야 되고 예, 그 예. 나물 맛 조금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집 갔다가 다음날 딴 집 가잖아. 사실은 그런 거 같은 고향집 그런데. 그치. 어.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딱 그냥 정해진 음식 전문점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들어오실 때 TO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TO를 밀어내려면은 확실하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때리던가 엄청나게 맛이 좋던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한식들은 변주를 내기 어렵거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 지역색, 고향색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안 먹는 음식들은 팔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치. 아구찜 이런 거는 전문점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한식당에서 아구찜을 파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지역색이 있는 음식들이 뭐 전라도는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뭐 홍어 전문점 이런 거 그래 홍어 전문점을 내면 몇 개 될까 여기서 그건 내면 안 되지, 그건 아예. 안 되지. 예를 들면은 어.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홍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게 사람들이 베트남에 홍어점을 누가 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쵸. 그치 그 홍어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야. 뭐 매운 찜갈비 이런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 사람들도 매워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인데 그런 음식들을 예를 들면 여기 냈다. 좀 긴가민가한 거야 사실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 과연 몇 명이 다 먹을 까 음식을.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을 내실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네. 1시간 정도 저희 방송을 했는데,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쉽게 못할 것 같은데, 이 TO가 아직 안 찾는데, 이거 없다. 그런 거 있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콩나물 국밥집도 하나 있더라. 전주식 콩나물 국밥 그거 하나 아, 들어왔고 그것도 이제 티오 찼어 내가 봤을 때. 그거 들어오면서 이제 TO가 찬 거죠. 그건 찼어. 국밥집 TO 2개. 그거 3개 정도 있고 국밥집이야 그래 뭐 3개 정도 있는데 어렵네. 잠깐만 생각 좀 해봅시다. 이 TO가 아직 안 찼으니까, 절찬 모집한다.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없다? 김밥 전문점 없다 여기? 그건 이제 분식집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전문점으로 가도 결국은 근데 김밥 전문점이 분식집이에요. 김밥만 파는 김밥 전문점이 없지. 어. 어쨌건 음. 그럼 그런 생각하면 좀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김밥에 다양한 변주를 주는 김밥집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고봉민 김밥, 뭐 리김밥, 뭐 무슨 뭐 해서 김밥에다가 뭐 스팸도 넣어서 팔고, 뭐 멸치 넣어서 팔고,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어서 파는 김밥집은 못 본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국밥집 없고 국밥 덮밥 갈비찜 전문점 이런 거는 근데 뭐 전문점이란 게 있나 갈비가 덮밥 전문점.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말로 해드리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식당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TO가 궁금하다. 하노이의 TO에 대해서는 2% 엄선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염가의 가격으로. 떡볶이 전문점도 없다 그러고 그냥 엽떡, 그거 엽떡. 엽떡 그거 봐야 돼. 엽떡 가짜 떡볶이인데 씨.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일단 뭐 다시 정리자는 오늘 방송은 근데 그거 없잖아. 네. 그냥 갑자기 하는데 토스트 전문점. 전문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볼만 해. 그렇지, 이삭 없어. 토스트나 한국엔 토스트 전문점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에그 샐런트, 이삭 토스트, 에그 드랍 뭐 이런 토스트 전문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토스트 전문점이 힘든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지근거리에서 가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하는 거는 멀리서 와가지고도 먹을 수도 있고 회식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전문점들이 TO가 없는 거라면 했을 때 될 수가 있는데 이 토스트 전문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침에 편하게 픽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위치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치. 지하철역이 없지. 네, 그쵸. 경남 1층에다가 하면 잘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또 그걸 고려해 봐야 될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토스트 이런 건 맞아. 그거 없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오늘 방송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은 분명 TO라는 게 존재한다. 왜냐면은 국밥집이 10개, 20개가 안 생길 이유가 있다. 그쵸. 사람들이 국밥 좋아한다고 한다 하고 맨날 먹지만도 그렇게 많이 먹는 음식 아니다. 백반처럼.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만약에 이거를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TO를 깰 수 있는 거다. 그쵸. 예. 또 오늘 방송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 오늘 방송이 되게 이제 그냥 쉽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던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맞아.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떠든 것 같은데, 의식 그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아니, 이게 명확하게 한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나의 TO를 확인해라. 그리고 이게 TO를 중요한 거. 깨고 싶으면은 좀 진짜 베트남 자신 있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들을 잘 찾고 타겟 가격들을 잘 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베트남에 있는 한식당들이 음식을 괜찮게 하신다, 다들. 네. 아니, 당연히 그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잘하겠지. 이거 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음. 조금 근본 없는 식당들이 많았잖아, 사실은. 그쵸.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은 밀어낼 수 있어, 사실. 네. 못할 게 뭐야. 조금만 네. 내가 자신 있으면 밀어낼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한식당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분들 이기려면은 고생을 많이 해야 돼. 네. 보통 뭐 이렇게 어설프게 막 이렇게 내가 이기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TO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5년 전에만 방송 찍었어도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여기 없는 거 많으니까 그냥 하나 잘 찍어가지고 하시면 됐을 거라고 할 건데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양질의 그런 그 방송을 이제 해주신 우리 프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베트남 진출 관련 식당 컨설팅이 필요하시다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리지 않겠지만 제가 그 베이커리의 TO는 꽉꽉 채우러 가겠습니다. 네. 베이커리를 빨리 그러니까 베이커리도 빨리빨리 베이커리는 괜찮아. 다시 말씀드리는 게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베이커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타겟이 매우 가능한 품목이라서 맞죠.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덜 받아도 되고 뭐 한국 사람들이 팔아주면 좋고 뭐안 팔아도 되고 뭐 이런 느낌 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방송 1시간 이상 녹음했는데 고생하셨고 일단은 저기 녹음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